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김백수 목사입니다. 부산 영남 지역의 이주민 상황과 선교라는 부분에 여러분 보시면 부산 출입국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출입국 이렇게 치시면 출입국 정책본부에 들어가면 이 자료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합법적인 자료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6월달에 이주민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관심이 있죠.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 두 번째는 또 이주 여성들, 세 번째는 유학생. 그런데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적인 상황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도표 한번 같이 보시죠. 등록 외국인 현황에서 첫 페이지 보시면 시도별, 국적별 해서 아주 통계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역시 경기도. 그렇죠? 경기도 몇 명 있나요? 30만. 30만. 그리고 또 서울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또 거의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 부산 경인 지역에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 지역에 보면 몇 명입니까? 3만 5천. 이 합법 근로자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법 근로자. 합법 근로자는 말은 이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근로자, 미등록 근로자들이 더 많죠. 전체 인원의 보통 한 30% 정도는 이 불법 미등록 근로자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 4만 5천 명, 울산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영남 지역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관심이 있으실 건데 경남 지역 그죠? 그래서 쭉 보십시오. 경남 지역에 또 있습니다. 부산 지역. 부산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느냐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인가요? 중국인데 갈로 해가지고 한 해놨죠. 그 사람이 16만 4천 명. 주로 그 H2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조선족 동포 그 외에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부산에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그죠? 베트남 사람들. 며칠 전 신문에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제까지 중국인들이 이주 여성들, 우리나라에 그 결혼회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더 이제 많아졌다. 한국 사람하고 정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맞는 모양이다. 그렇게 기록이 났습니다. 베트남 여성분들 참 많습니다. 만나보면, 저도 참 만나보면 참 많습니다. 또 부산 지역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1000명 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3천 중국 사람들 많고요. 중국 사람들 많고 베트남 사람들 많고 그렇게 많네요. 자, 뒷페이지 보십시오. 부산 지역별 현황에서 각 구마다 또 우리 경남 지역에 경남 그제 고성에서 좀 다 넣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나와 있는 지역들, 시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보시면 우리 부산 지역에는 어느 구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좀 모여 있습니까? 강서구에 많고, 그죠? 역시 공단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강서구. 진구 쪽에 좀 많이가 있는 이유는 진구하고 남구 쪽에 저희 그 사무실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가 진구 전포동에 있는데 그 이주 여성들이 많아요. 단감동 그런 쪽에. 아마 그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그 이주 여성분들 만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벌써 끝나는 시간입니다. 단감동 그쪽으로 많습니다. 가야 그쪽으로. 요 부산 지역의 각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 본인들이 교회 속해 있는 구에 외국인 그 이주 여성들이나 근로자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좀
도전도 되고 도움도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상에서도 많죠. 사상도 많을 수밖에 없죠. 사상, 공단이 역시 있으니까. 토요일 같은데 저 이마트나 저 밀레오레 그쪽으로 한번 저녁에 6시, 7시에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뭐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 여성들 쇼핑 나와 있고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토요일 저녁 되면 거기 나가서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너희들 뭐 어려움 없느냐, 바로 현장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근로자들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사상. 사하구도 맞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한번 쭉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나 이런 경제로 관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여기 외국인 근로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개 국가죠. 대학법은 아시죠? 15개 국가. 한국과 정부 대 정부 간의 노동 인력 송출 협약을 맺은 15개 국가에서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여기 뒤에 체류 자격증, 그러니까 비자 종류를 보면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 뭐 영어 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15개 국가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런 국가들, 제가 대만도 포함되지 않고, 그죠? 15개 국가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그죠? 우즈베키스탄, 타이, 태국이고요.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뭐까지. 뒤에 보면 키르기스탄, 동티모르 제일 마지막에까지 그렇습니다. 여기 외국인 이주민들이 오는 겁니다. 경남 지역에도 여러분 주로 거제도 아까 첫 시간에 말씀하지만 거제도는 외국인들 참 많죠. 스리랑카 근로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도에 조선소에 그 고급 인력들 노르웨이라든지 이전에 중앙일보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연재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 노르웨이라든지 뭐 저 배 잘 만드는 나라들에서 고급 기술자들이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노동 일을 하는 친구들은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번 아마 추석 때도 스리랑카도 축제한다 그러더라고요. 스리랑카 근로자들 조금 며칠 전 신문에 혹시 보셨습니까? 불법 근로자들 그 차량 사고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고 있다고 무면허 운전해가지고, 특별히 근데 스리랑카 근로자들 보면 작년에 한번 스리랑카 우리 크리켓 이런 거 아시죠? 크리켓 대회, 크리켓이 야구 좀 하는 크리켓 대회를 한번 개최했는데 차가 그냥 한 100대 조금 약간 과장해서 한 100대 정도 몰려오더라고요. 자기 성명처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가 했더만 다 모산이 이거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몰고 다녔다. 무면허 지금 사고 나가지고 한국 사람들 사고 나는 도상도 못 가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데 보셨죠? 네, 그래 경찰 관계들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어요. 중고상에 가면 제대로 정비도 안 된 거, 뭐 비싼 차 사겠습니까? 중고차 10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제대로 정비도 안 된 거. 돈벌이 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면허 거 보지도 안 하고 막 팔아놓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일어나는 문제의 거의 절반 이상은 우리 한국 사람들 책임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한국 사장님들 좀 문제 있는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장모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목사들이 서로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많죠. 김해 말할 것도 없죠. 지난주에 김해 가봤더니 김해 그 서산동입니까? 김해 한번 가보십시오. 관심 있는 분들은 김해 가보시면 뭐 아주 그 재래시장, 상동에 있는 재래시장, 거기 가면 그 상점 주인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그냥 그 외국인들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들하고 근로자들 때문에 시장이 한때 죽었다가 부활했더라고요. 김해 사람들이 그런다. 죽었다가 부활한 시장, 외국인 이주민들 때문에 다시 활성화돼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섬뜩하거든요. 저 친구들이
와, 저 외국인 근로자 한번 저기서 한국 사람들한테 좀 뭐 어떤 악감정, 뭐 나쁜 감정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럽에서 뭐 이런 신문에서 보잖아요. 테러 일어나고, 뭐, 나치 극우주의가 또 붙어가지고, 막, 서로 소요사태 일어나고, 와,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게, 생각해 보십시오. 힘에 같은 데서 한번 들고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아주 그냥, 예,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해줘야 되고, 더구나 우리 기독교 복음 전파에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으니까. 자, 뒤로 또 쭉 이런 보시고, 관심 있는 도시들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등록 외국인 현황, 계속해서 넘어가 부산 지역 등록 외국인 현황, 그렇죠? 등록 외국인 현황. 시도별 체류 자격 현황이고, E9, 우리가 주로 외국인 근로자로 말하는 사람은 E9입니다. 비전문 취업. 특정 활동 E7도 가끔 들어옵니다. E7. E6는 연예인 비자고요. E7 비자. E7 비자. 참고로 요리사, 그 E7, 이 문제가 E7 비자 이렇게 가지고 E7 비자, E10 비자, 선언 비자, 이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선언 비자. 한국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서 E10 비자, 또 E9 비자도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E9-2라고 하면 이건 근로비자예요.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비자. 그런데 E9-5라고 하면 연근의 비자입니다. 그리고 또 E9 뭐지 그게 또 하나 있는데 무슨 농축산도 비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오는데 농축산 이런 쪽은 이 제조업을 오히려 일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아침 그래도 8시 반에서 일 시작하면 저녁 7시에나 마친다. 그게 딱 규칙적이니까 좋은데 농축산 비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아침 그냥 새벽 일찍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새벽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아침 6시, 5시 일어나서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사업자 이탈해가지고 우리 도망간다 그러죠. 그래서 불법으로 돼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너가 일해야 될 비자의 종류가 뭐다. 네가 나가서 일하는 한국에 가면 일할 사업장이 어떤 곳이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되고 아까 말했던 그 E10 비자, 이 선언 비자 같은 경우, E9-5가 연근의 비자, 이런 경우는 그 네팔 근로자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팔에 바다가 있잖아요. 네팔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거든요, 한국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저 바닷가 배 타고 나가면 계속 전부 그냥 오바해서 난리를 치다가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한 달 정도. 이게 이제 줄을 많이 안 씁니다. 제조업으로 들어오려면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면, 이제 이 바다에서 일하는 이런 비자들은 애들이 자기들 알죠? 자기들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줄은 짧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참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근로자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H2 비자, 방문 지역은 보통 조선족, 고려족이라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H2, 조선족. 우즈베키스탄 고려족들도 들어와서 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 외국인 현황에 각 구별로 여성, 남성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강서구에 녹산공단이 있다 보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주구, 동네, 진구 쪽. 여기 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하고 이주 여성하고 유학생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부분도 있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보면 439도 4,100명, 그렇게 되죠. 강서구에 4,900명, 700명,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 배우자, 이주 여성들 보십시오. 이주 여성. 우리 등록 외국인 현황에 또 F 비자, F1, F2, F3, F5, 이런 결혼 이민 여성들 받는 그런 비자 종류죠. 자, 국민 배우자 현황에 보면 각
시도별로 여러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트남 많죠? 베트남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많죠. 베트남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성격이 좀 맞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각 구별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구 이런 쪽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에 바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몇백 명이니까 아이고 뭐 별 많지 몇 명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00명도 모아놓으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고 인원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부산에 전체가 지금 합독거리자 35,000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몇 명 안 되죠? 불법까지 합치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한국은 아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아직 기독교 역사가 너무 일천해가지고 많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직 어떤 기독교회가 많지만 어떤 기독교 문화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어떤 피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찾아온 이 지금 보십시오. 15개국 근로자들 또는 유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15개국인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힌두교인들입니다. 아주 뼛속 피 속에 아주 그 모슬림의 피가 흘러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소수가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들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종 유럽에 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럽이 바로 거기에 저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인데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걸 만만하게 지금 몇 명 안 되네.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와 많이 들어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사실 수치로 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사실은 그 어떤 강도 그 세기가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들 제 친구들 포기 쉽게 안 합니다. 쉽게 안 해요. 이주 여성들을 매주마다 그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는 게 있어서 이주 여성들 매주마다 만나는데 자기들 종교의 힌두교라고 얘기해요. 뭐 불교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죠. 신앙에. 그러나 자꾸 한번 또다시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힌두교 자기들 그 어떤 음식 먹으러 가보면 알아요. 안 먹는 건 안 먹어요. 힌두교는 뭐 안 먹습니까? 그런 거 안 먹는다고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안 먹는다. 우리 한국에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근로자들 가운데 발루치스탄 종이라고 있는데, 발루치스탄 혹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발루치스탄이라고 하죠. 북서쪽에. 옛날에 발루치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세 갈래로 나눠서 찢겨져 버렸어요. 지금 나라가 그렇죠. 그 친구들이 지금 독립운동 하려는, 지금 그런 독립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종의 소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도 애들한테 모슬림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면 우리는 그 휴지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은 휴지 안 쓰거든요. 축구대회 우리 같은 거하고 무슨 그 행사를 하면 화장실에 가보면 저 페트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왜 페트병 쌓여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아니 모르시는 모양이죠. 물로 닦는다는 거죠. 네, 계속 물로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애들 그 발로치도 지금 한국에 귀한 친구들인데 그 자기 애들한테 목사님 난 우리 애들 보고 휴지 쓰라는 휴지 못 쓰게 합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위생적인데 근데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게 문화가 아니에요. 걔들은 뼈속까지 문화하고 종교가 똑같아요. 힌두교, 모슬렘. 오히려 모슬렘은 겉으로 드러나서 좀 저희들은 오히려 눈에 보이니까 좀 쉬운데 오히려 저는 힌두교가 더 무섭다 생각해요. 힌두교 알죠? 힌두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거든요. 힌두교 문화가 앞으로 한국에 어떻게 자리 잡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이나 부산에 이렇게 온 외국인 이주민들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 능굴당 끝났습니다. 능굴당 끝났나요, 집사님? 어제 끝났죠? 어제요? 아, 그 재밌던 게 끝나가지고. 근데 사실 진정한 능굴당은 우리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민들입니다. 능굴째 불러온 당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중국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대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1040 윈도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가기가 여전히 어렵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옛날보다 쉬워졌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워. 아직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면 얼마든지 지금 전도할 수 있죠. 바로 우리한테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예. 모슬렘들 주님 1040 윈도우. 예. 미전도 종족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종족 입양하자고 했습니까? 바로 이게 왔다니까요. 이제 나 좀 입양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와 있다. 바로 옆에 와 있다니까요. 이제 그야말로 능굴제 굴러온 당신들 여러분 우리가 잘 성용하면 기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가 되리라 믿고 그러나 또 잘못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 교회의 유럽교회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3분 남았는데 제가 조금 더 이거 말고 첫 페이지 이게 이제 녹상공단만 본 겁니다. 녹상공단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해가지고 상황들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 대략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밑에 잠깐만요. 업종 앞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앞페이지 업종 보시면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대부분 다 많죠. E9 이것도 합법 근로자들 대부분입니다. E9 H2가 대부분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자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자 근로자들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거의 90% 이상. 그러나 여자 근로자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힌두교라든지 모슬렘 여자 간의 어떤 남성 간의 이런 구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외국인 좀 집중을 또 하시는 그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린데 보십시오. 다 젊습니다. 다 젊기 때문에 저는 이 젊다는 게 어쩌면 또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어차피 5년 이후에 저희 나라 돌아가거든요. 그럼 돌아가서 또 자기 나라 파키스탄에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이들을 꼭 그들을 뭐 개종시킨다, 세례 준다까지 생각지 않아도 그러면 뭐 더 좋죠. 그러면 최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주느냐, 어떤 교회의 어떤 이미지, 어떤 교회의 어떤 그들이 우리에 대했느냐 말이죠.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했냐 말이죠. 굉장히 좀 길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체류자력 E9, H2, 체류기가 5년까지 정도 학업직 근로자들은 못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C 비자 가지고 있던 사람은 6년까지 있었습니다. 장능미시죠. 대부분 소속된 업종들이 금속기계 제조업 쪽입니다. 이번 오늘도 지금 법원에 한 근로자 그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프레스 기계 아시죠? 이 프레스 기계 눌리는 치고 있어요. 세비안카 근로자 라사카라는 치고 프레스 기계 눌리면 이건 떡이 되지 않습니까? 잘리는 게 아니에요. 잘리면 빨리 해가지고 붙이는 기술적으로 되는 프레스 기계가 떡이 되거든요.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프고 한국 사장님들 가면서 이게 저도 제 거하기 잘 모릅니다만 이 기계가 작아가는데 여기 센서가 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들어가면 센서가 딱 돼 있으면 여기 딱 스탑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근로자들하고 이제 일을 좀 많이 시키려고 자동으로 자가 센서 빼고 센서 빼놓는 거라. 아니 손님은 넣다가 아들 밤에 야간 작업해가지고 오다가 도구 중이고 또 위험한 게 저기 그 섬유화학 쪽이요.
오늘 또 스리랑카 근로자는 캔 있지 않습니까? 참치 캔, 뭐 이런 캔 세균하는 기계, 이 세척기에 그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서 세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간 모양이라. 그래서 저 한국 사람도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고 이쪽 올라가서 점검해봐라. 이게 지금 위험한 거 아니까 나 못 가요. 네가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다가 붕 빠져버서 끔찍해 죽겠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허벅지하고 뒤에 살 떼가지고 이게 다 이식수술 2차례나 했는데도 꼭 나무 같아요. 나무 껍질이 이렇게 빼짝 마른 나무 껍질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위해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외국 근로자 만났을 때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친구들이 막 한국 와 있던 또 우리 돈도 좀 벌고 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외국 근로자 만나면 몸 건강해라, 다치지 마라, 여러분 손잡아 주시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만 하라는 모양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